자, 오늘부터는 8장 모스 커패시터 첫 번째 시간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축적 모드, 공핍 모드, 반전 모드. 축적은 어큐뮬레이션, 공핍은 디플리션, 반전은 인버전. 그리고 이러한 모드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게이트 전압에 걸어주는 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드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7장에서 마지막 시간에 설명했지만 모스 커패시터는 평행판 축전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M은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커패시터. 그래서 커패시터는 전류를 흘려주는 디바이스가 아니죠.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즉 전하를 축적하는 2단자 수동용 디바이스입니다. 그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금속 메탈이 있습니다. 이것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전극이라고 해서 게이트 일렉트로드. 주로 메탈을 사용하지만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프늄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유전체는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판, 이 기판은 P타입 실리콘 기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N타입 실리콘 기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P타입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 그 다음에 메탈로 이루어지는 모스 커패시터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단자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고 여기 이 수직으로만 우리 전압을 인가해 줍니다. 수평으로는 인가해 주지 않고 수직으로 인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 요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게이트 전압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하 중성의 조건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 차지가 생긴 만큼 동일한 양의 마이너스 차지가 이 건너편에도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패시턴스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이 전압을 계속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더 많이 축적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가 더 많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 차지들이 딱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도통이 되면 그것은 커패시터가 아니죠. 전류가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유전체는 어떤 물질이 좋다? 부도체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서 유전상수가 큰 물질, 그런 물질을 여기다 삽입하면 우리는 커패시턴스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랬죠.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이 두께를 얇게 하거나.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스 커패시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극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줌으로써 여기에 유기되는 전하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축적 모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적 모드라는 것은 accumulation, 뭐가 축적이 된다? 양공이 축적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요. 메탈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메탈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쫙 축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리콘에는 플러스 양공들이 이렇게 쫙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전하들은 서로 평형을 이룹니다. 양과 크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전하 중성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거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우리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쉽게 그릴 수 있죠. 이 반도체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해를 하고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뭔가 밴드를 아래로 내려주겠죠.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탈과 요 반도체 페르미 jun이 차 요만큼 걸려 있는 거죠. 여기 전압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밴드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양공이 여기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양공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그래서 양공이 여기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양공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죠. 전자들은 축적이 될 수가 없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전압차 요것을 우리 VFB라고 하는데요. 이게 플랫 밴드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플랫, 평평해지는 밴드, 플랫 밴드 전압. 밴드를 평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전압이다. 그래서 플랫 밴드라고 합니다. 이 플랫 밴드는 메탈의 페르미 준위와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의 차가 플랫 밴드가 되겠습니다. 요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적 모드에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P타입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양공이 축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플랫밴드 전압이라는 것은 평탄대 전압이라고 해서 밴드를 펴주는 데 필요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밴드가 이렇게 펴졌죠. 아까는 요 페르미준위 차만큼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는데 페르미준위 차를 없애면 완전히 열평형 상태처럼 똑바로 되죠. 자, 밴드를 이렇게 펴준 겁니다. 자, 밴드를 펴줬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대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탄대 전압은 파이 ms 이꼴 파이 m 마이너스 파이 s, 즉 워크 펑션의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페르미 준위의 차이니까 워크 펑션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옥사이드 쪽에 요 밴드는 판판해지지가 않았죠. 여기는 판판해졌는데 좀 이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복합적으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옥사이드에는 이렇게 밴드가 휘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차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탄대 전압이란 개념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쪽에 밴드를 평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표면에 어떠한 일렉트릭 필드가 없습니다. 전혀. 중성 영역에도 없고 표면에도 없고 그냥 판판한. 그런데 플랫밴드 전압을 인가하기 전에 여기 표면에는 준위가 생겼죠. 요만큼이 표면 전이죠. 밴드가 휘어 있으니까 표면에는 이렇게 전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성 영역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돼 있죠. 이 실리콘에는 어떠한 일렉트릭 필드도 걸려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 펑션의 차이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핀 모드가 되겠습니다. 공핀 모드는 극성을 바꿔줍니다. 이제 게이트 쪽에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줍니다. 실리콘 쪽에는 마치 어큐뮬레이션에서 플랫밴드 전압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전압이 역전이 되는 거죠. 메탈 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밴드의 힘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밴드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탈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이번에는 양공도를 밀어내겠죠. 그렇죠? 이 계면에 있던 축적된 양공들을 밀어냅니다. 어느 쪽으로? 이 벌크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양공이 떠난 자리에는 뭐가 남죠? 이온화된 불순물, 즉 억셉터 이온들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일한 양의 요 플러스 차지와 동일한 양의 억셉터 이온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 폭, 이것을 우리 공표층이라 그러죠? XD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보면 여기 XD, 여기 공표층이죠? 그래서 여기 밴드가 휘어 있죠? 요거를 표면전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는 중성 영역, 밴드가 다 펴져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
계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진성 페르미준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P타입 반도체의 페르미준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요 간격하고 여기 간격 차이가 많이 나죠. 즉 이쪽은 어떻습니까? P형 반도체인데 이쪽은 밸런스 밴드로부터 페르미준위가 더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P형입니다. 덜 P형이라고 해서 P-, 이 표면에는 P-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P형이었는데 P-형. 만약에 전압을 더 세게 인가하면 여기에 이게 밴드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진성 페르미준위와 일치하는 점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요 표면은 진성 반도체가 되죠. 더 전압을 올리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요때는 어떻게 됩니까? 페르미준위가 컨덕션 밴드 쪽에 더 가깝죠. 여기 N형이 되겠죠. 이해가 가죠? 자, 공피 모드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P-로 바뀐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더 인가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페르미준위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진성 페르미준위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당연히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 이제 전자들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그 전자들이 이렇게 막 쌓입니다. 전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계면 근처에 전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공피중의 폭이 되겠죠? 그래서 불순물 이온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 아주 계면 근처를 보면 여기는 페르미준위가 역전이 돼 있죠? 즉 요 페르미준위, 요 파란색으로 칠한 요 사각형 구간을 보면 여기 페르미준위는 진성 페르미준위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N형 반도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N형 반도체로 표시를 했고요. 이쪽은 P형 반도체죠. 여기서부터는 페르미준위가 이쪽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 쪽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P형 반도체고, 요 계면, 여기 아주 요 얇은 요 영역에는 전자들로 집중되어 있는 N형 반도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 요 표면이 전자로 가득한 반도체다. N형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반전이 되어 있다. P형이 N형으로 반전이 됐다 그래서 반전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버전 모드, 그리고 이러한 전자들을 인버티드 일렉트론, 반전 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게 재밌죠? P형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 표면은 N형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시고 넘어가길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축적 모드는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간 전압 밀도를 그려보면 이 그림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 그러면 메탈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6이 되겠죠. 그래서 X축 밑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6이 되겠죠. 양공이 6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전하.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면적이 동일하다.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에 있는 전하량을 Q라고 그러고 어큐뮬레이션 모드니까 Q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쓰고, 여기는 메탈이니까 QM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에 플랫 밴드는 평평하다 그랬죠. 여기 전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탈에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여기가 없으니까. 전하 중성 조건을 만족하려면 없어야 됩니다. 전부. 좀 이상하다 그랬죠.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물음표로 이렇게 해놓은 건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플리션 모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밴드가 역전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표면은 P-가 됩니다. P-. 그죠? 그래서 이때는 메탈의 플러스 전압,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메탈의 플러스 차지들이 대응이 되고 이 크기하고 동일한 양의 마이너스 차지들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때 형성된 차지들은 이온화된 불순물, 억셉터 이온들이니까 Q 디플리션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공중의 폭을 XD를 표시하겠습니다. 이 면적이 같은 거죠. 이 까만색의 면적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버전 모드로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제 표면이 완전히 역전된다 그랬죠? 여기는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즉 실리콘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N형 반도체, N타입 실리콘이죠. 여기 전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전자들을 무슨 전자라 그랬죠? 인버티드 일렉트론, 반전 전자들. 그래서 자, 우리 플러스 전압을 더 강하게 인가해 준 거죠. 여기는 이거보다 플러스 전압을 더 강하게 인가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들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이 더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XD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면 근처에는 반전 전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회색으로 칠한 게 반전 전자들. 그래서 전체 요 면적과 요거의 면적이 동일한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 차지, 여기 마이너스 차지. 그래서 전하 중성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각각의 축적 모드, 디플리션 모드, 반전 모드에서의 밴드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공간 전압의 1도,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일단 모스 커패시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반전 모드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 반전 모드입니다. 이 모스펫은 반전 모드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반전 모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